자, 오늘 2월 3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어제죠? 파죽짓에 이어서 오늘은 파부침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이야기를 한번 먼저 소개하죠. 자, 파부침주입니다. 파부, 솥을 깨고 침주, 배를 가라앉혔다라는 뜻으로 물러섬 없이 결사적으로 싸우는 걸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반란군들의 도전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반란군들이 거침없이 파죽지세, 승승장구 쭉 승리를 계속 거두는데요. 진나라의 반격이 시작되죠. 장한이라는 장수가 이끄는 군대가 거록이라고 하는 성을 포위합니다. 이 거록성을 잃으면 반란군에게 아주 큰 손해였죠. 근데 진나라 군대가 너무 강해서 거록성을 구하러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진나라의 기세를 두려워했던 거죠. 강 건너 멀리서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항우가 나섭니다. 항우는 병사들을 이끌고 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 명령하죠. 배를 부수고 솥을 버려라. 사흘의 식량만 몸에 지닌다. 그렇게 항우는 돌아갈 길을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병사들은 죽기 살기로 싸우죠. 그리고 항우는 앞장서서 병사들을 이끌었습니다. 결국 항우의 군대가 진나라 군대를 물리치죠. 이 거록성의 전쟁 이후 모든 장수들이 항우를 두려워합니다. 무릎으로 기어서 항우 앞에 나왔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감히 항우와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라고 하죠. 이제 항우가 반란군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누구도 항우에 맞설 생각을 하지 못하죠. 그래도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유방입니다. 진나라가 무너지고 이제 항우와 유방이 천하를 두고 다툽니다. 처음에는 항우가 유리했죠. 항우는 누구보다 강했고 그를 따르는 병사들 역시 용감했습니다. 유방은 항우에게 여러 차례 패배하죠. 아내와 아버지를 포로로 잡히기도 했고요. 한 번은 수레를 타고 항우의 추격에서 벗어나면서 너무 조바심이 있으니 자기 아들, 딸들을 수레 밖으로 내던지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유방은 오뚜기 같아서 다시 병사들을 모아 항우에게 싸움을 걸죠. 게다가 유방에게는 소하, 장량, 그리고 한신이라는 훌륭한 영웅들이 그 곁에 있었습니다. 자, 항우와 유방, 유방과 항우 이야기. 그 가운데 항우가 거록성을 깨뜨리며 만들어진 고사성어 파부침주를 함께 써보죠. 파자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깨다, 부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깨어진 조각을 파편이라고 하죠. 부는 소치란 뜻입니다. 이 소치란 뜻에 부자가 들어간다는 거의 없어요. 이제 우리말로는 가마. 근데 찾아보니 산이 가마산이다라고 해서 붙여진 지명이 있습니다. 부산 할 때 이 부자를 씁니다. 침자는 가라앉다.
그래서 배가 가라앉는 것을 침몰이라고 하죠. 주는 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 이야기에서 만나는 거대하면서도 네모난 배가 있죠. 그 네모난 배를 방주라고 하죠. 또박또박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초안지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특히 항우 같은 경우는 뭐랄까, 뒤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혼자서 엄청난 활약을 하는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되죠. 파부침주. 다시 이야기하지만 솥을 부수고 배를 침몰시켰다. 솥을 부쉈다는 이야기는 식량을, 밥을 더 이상 지어 먹지 않겠다는 이야기고요. 침주는 더 이상 강을 건너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행동이죠. 뒤에 그걸 쓰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그건 그만큼 전쟁터에서 기세가 중요하고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뜻일 겁니다. 항우는 그런 죽음을 각오하는 마음가짐으로 병사들을 이끌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결과 거록성 전투에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두죠. 그리고 그 결과 항우는 반란군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다 썼나요? 파부침주에서는 글쎄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할 만한 단어들이 침자는 있겠네요. 침자. 예를 들면 배가 침몰, 가라앉는 걸 침몰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공격을 받아서 가라앉죠. 공격을 받아 가라앉는 걸 격침이라고 합니다. 물이 이제 들어오는 걸 맞죠? 이제 이 침자는 가라앉다.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는 걸 이야기합니다. 네. 물에 잠기는 걸 침수라고 하죠. 그래서 침자는 물에 잠긴다, 물이 들어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오늘날이야 물이 들어오는 거를 물론 이제 홍수가 나기도 하고 큰 물 때문에 고생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그렇게까지 많이 쓰진 않죠. 그래서 이 침자는 가라앉다라는 뜻인데 좀 다른 뜻이 더 많긴 합니다. 그건 나중에 다루도록 하죠. 자, 이어지는 표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부침주. 그래서 오늘날도 파부침주는 이제 결연한 의지, 승리에 대한 마음가짐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어지는 표현, 첫 번째 표현은 필사입니다. 직역을 하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뜻이지만 그런 뜻은 아니죠. 죽을 힘을 다해 아주 애쓴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항우의 군대 같은 경우는 필사적으로 싸움에 임했죠. 그 다음 배수진, 물을 등지고 싸운다는 뜻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물러날 곳이 없는 막다른 상황을 배수진을 치다라는 표현을 오늘날에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 표현은 만인적, 홀로 10,000명을 상대한다라는 뜻이고요. 항우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우 이후 아주 뛰어난 장수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죠. 예컨대 삼국지에서는 관우와 장비가 만인적으로 불립니다.
필사, 배수진, 만인적을 써보죠. 필자는 반드시, 그래서 반드시 이긴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필승이라고 합니다. 사자는 죽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자를 죽다라는 뜻으로만 사용하진 않죠. 그러니까 죽을 어떤 정도로 이런 뜻으로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사는 반드시 죽을 정도로,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모은 힘을 다하는 걸 필사라고 하죠. 사력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그래서 사력을 다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배수진, 배자는 등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에 짊어지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걸 배낭이라고 하죠. 숫자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배수진은 물을 등졌다는 뜻이죠. 물을 등졌다는 것은 물러날 곳이 없다는 것이고, 물러날 곳이 없다는 것은 눈앞에 있는 적을 반드시 물리쳐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배수진은 필사적으로 싸우는 상황을, 그리고 물러날 곳이 없는 어떤 막다른 상황을 다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배수는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런 표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산임수. 배산임수는 뒤에 산을 놓고 임수 앞에 물을 놓았다라는 뜻입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풍수. 옛날 사람들은 지리적인 요건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그 지리적인 요건, 그 가운데도 도시의 지리적인 요건은 배산임수라고 했습니다. 앞에는 강이 있어서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어야 되고, 뒤에는 산이 있어서 또한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산임수 지형으로 많은 도시들이 세워지는데, 한양 역시 배산임수의 그런 뭐라고 할까, 적합한 곳이죠. 진은 군대의 대오, 군대가 어떤 모양으로 이제 적을 상대하는지를 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형이라는 표현을 쓰죠. 만인적, 홀로 만명을 상대한다. 만자는 많다라는 뜻으로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물건을 만물, 인자는 사람들, 만인은 만명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숫자는 인구라는 표현을 쓰죠. 적자는 상대한다는 뜻입니다. 만명과 대적한다, 상대한다. 필사, 배수진, 그리고 만인적까지 써보죠. 우리나라에는 보통 이제 배수진이라는 표현이 더 많이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사기, 항우의 이야기에서 나온 고사성어로는 파부침주, 그래서 배수진이나 파부침주나 비슷한 뜻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기왕 항우 이야기를 알아두는 거니까 파부침주라는 뜻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필사적으로 결연한 의지로, 그리고 물러섬 없이 적과 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에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 표현을 들어봤을 겁니다. 전쟁에 임해 물러섬이 없다. 싸움터에 나가 후퇴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임, 전, 무, 퇴. 나중에 화랑의 정신 같은 걸 배울 때 이 표현을 만나게 될 겁니다. 자, 다쓴 친구들은 필자를 한번 생각해 보죠.
필자는 꼭, 반드시라는 뜻입니다. 필자가 들어간 단어가 뭐 있을까요? 지난 시간 이야기했듯 반드시 이기는 건 필승. 꼭 있어야 되는 걸 필요라고 하죠. 사필귀정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아는군요. 사, 일은 어떤 일이든, 필, 반드시, 귀, 돌아간다. 정, 바른 곳으로. 필기가 무슨 필기인가 모르겠네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필기를 한다 할 때는 그때는 이 필자는 붓이란 뜻입니다. 쓴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필자는 쓴다라는 뜻의 필자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걸 필요라고도 하지만 필수 라고도 하죠. 그쵸? 필수품. 생활에 꼭 있어야 되는 물건을 뭐라고 할까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생필품. 여러분들은 그런 표현들을 낯설어 할 수 있지만 오늘날에도 학교에서든 혹은 공식적인 어떤 문서 같은 데서는 한자 표현을 많이 써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두 글자를 뭐라고 할까요?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참석하다. 필착은 아니고요. 필착은 반드시 입는다. 반드시 부착한다는 뜻이 되겠죠. 필참. 그렇죠?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자는 그렇고요. 필사는 반드시 죽겠다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죽을 정도로 온 힘을 다해. 그래서 필사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죠. 배수진, 등을 지고, 물에 등을 지고라는 뜻입니다. 만인적. 만자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만은 모든이라는 뜻으로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물건, 모든 사물들을 만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천하만물, 천지만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온 사람. 만인입니다. 그렇죠? 여기서의 만인은 만인적의 만인은 만 명을 이야기하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역사책 같은 걸 보거나 옛날 책 같은 걸 보면 그런 표현 나와요. 만인에게 평등해야 된다. 만인은 만 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온 세상의 나라를 뭐라고 할까요? 온 나라, 모든 나라. 만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며 만국에게 공통적으로 통하는 일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만국, 만인. 네. 옛날 책 읽다 보면 그런 표현 나와요. 자, 그 다음 표현도 한번 써보죠. 첫 번째 표현은 대결. 서로 승부를 가린다는 진나라가 무너지고 항우와 유방이 서로 대결하죠. 근데 항우와 유방의 싸움은 누가 봐도 항우가 유방을 꺾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불굴. 그렇지만 유방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죠. 불굴은 여러 어려움에도 굽히지 않는다. 수차례 유방은 패배했지만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다시 항우에게 맞섭니다. 마지막 표현 7전8기. 이건 이제 사자성어처럼 많이 쓰는 건데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유방은
7.8기하며 항우에게 맞서죠. 그래서 대결. 대자는 서로. 그래서 우리가 상대한다 할 때 이 대자를 쓰죠. 결자는 가리다. 뭔가를 가려서 정하는 걸 결정이라고 합니다. 불굴, 굽히지 않는다. 불자는 뭐뭐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패하지 않는 걸 불패라고 하죠. 굴은 굽히다. 그래서 굴복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남에게 굽혀서 엎드리는 것을 내가 졌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태도를 항복하는 걸 굴복이라고 합니다. 7.8기 7번 전자는 엎어지다 넘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먹는 전복 말고 뒤집히는 걸 전복이라고 합니다. 뉴스 같은 거 보면 뭐 차가 전복되었다, 배가 전복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죠. 88 기자는 일어서다. 7번 쓰러지지만 그래도 8번 일어나는 걸 7.8기. 물론 7.8기만 있겠어요. 뭐 사전 5기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글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7.8기라는 말이 유명합니다. 도박도박 써보죠. 여러분들이 역사를 보면 분명히 이겨야 되는 사람이 끝내 이기지 못하고 결국 불리한 상황을 뒤집고 승리를 쟁취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항우와 유방의 이야기가 사랑받았던 것은 항우가 너무 유리했거든요. 항우가 진짜 잘 싸웠고, 그리고 실제로도 역사책을 읽다 보면 항우의 군대가 유방의 군대를 거의 막 휩쓸어 버립니다. 그런데 유방이 끝까지 계속 싸우고 끝까지 맞서죠. 그런 모습들이 뭔가 다른 전쟁 혹은 다른 싸움 이야기와는 다른 좀 색다른 인상을 남기죠. 그래서 여러분 유방이 안 죽냐고요? 사실 초한지라고 하는 이 어떤 초나라와 한나라의 대결은 결말이 너무 유명해요. 왜냐하면 중국 역사에 가장 큰 나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한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긴 기간 동안 강한 나라가 한나라입니다. 한나라를 세웠던 인물이 유방이거든요. 네, 유방은 안 죽어요. 물론 네, 유방은 결국 죽긴 합니다. 유방의 결국 목숨을 잃는 유방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도 유명한데 그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나누죠. 참고로 한나라가 한 400년 가요. 그 다음에 한나라가 무너지는 이야기가 바로, 그러니까 한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이야기가 초한지고요. 한나라가 무너진 뒤의 이야기가 삼국지입니다. 그래서 초한지와 삼국지는 시기상 약 400년 정도 떨어져 있고요. 한나라 이전 이야기가 초한지, 한나라 이후 이야기, 한나라가 망가지는 이야기가 삼국지. 이 두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면 그래서 재밌죠. 어떤 왕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 또 그 왕조가 어떻게
망해 가는지 이야기. 자, 다쓴 친구는 결자를 생각해 보죠. 결자는 가르다라는 뜻입니다. 최종 승리자를 가리는 걸 뭐라고 할까요? 결자는 가리다. 아, 결판. 결판 내다는 그쵸, 뭐 결판 내다는 뜻도 있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결자는 그거와는 다른 최종 승리자를 가리는 이야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최종 승리자를 가리는 경기 혹은 순간을 뭐라고 하냐면 결승. 그쵸? 결승. 승리자를 가린다라는 뜻입니다. 판결은 이제 어떤 판단, 죄, 무죄 판단을 가리는 걸 판결이라고 하죠. 불굴은 굽히지 않는다. 불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자가 들어간 표현을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굽히지 않는다. 불굴. 또 뭐가 있을까요? 뭐뭐 하지 않는다. 불패는 지지 않는다. 그래서 뭐 이제 항우 같은 인물은 진짜로 역사에서 보면 멋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런 표현을 쓰죠. 불패 신화를 썼다. 신화는 믿기지 않는 이야기. 불패. 지지 않는다. 그렇죠? 불멸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겠네요. 불멸.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영웅 뭐 멋있는 사람을 불멸의 영웅 이런 표현을 쓰죠. 불사신. 불사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듭거듭 일어나고 정말로 막 목숨이 여러 개인 것처럼 그런 존재를 우리가 불사신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불신은 믿지 않는다.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불자가 들어간 단어 많이 있습니다. 불리하다, 그렇죠? 유리하지 않은 상황을 불리하다라고 하죠. 뭐 불자는 여러 개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 이제 정자를 이제 이 결정할 때 정자를 쓰면 이제 뭐 정하다. 우리가 어떤 걸 인정하다고 할 때 정자를 쓰잖아요. 그러면 부정하다라는 말도 쓰죠. 불이지만 뒤에 지읒이 오면 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부정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옳지 않은 행위를 할 때 부정행위 혹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의 부정. 그렇게 되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불자 들어간. 우리가 이 불자 들어간 단어를 쓸 때는 불만하다, 불만족스럽다. 그렇죠? 부족하다. 근데 이런 단어도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흡족하다. 근데 그쵸, 불만족스럽다 할 때도 하지만 그걸 쪼개면 불만, 그쵸? 부족이란 말이 나오겠죠. 7.8기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그러니까 불굴의 의지를 유방이 가지고 있었고 그 이야기를 오늘 소개했습니다. 자, 오늘 항우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파부침주 그리고 배수진 이런 이야기는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불굴의 의지를 가졌던 유방의 7.8기의 도전 이야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면초가입니다.
네. 유방이 어떻게 최종 승리를 가져가는지를 그 장면을 그날의 이야기를 내일 다루죠. 자, 여러분 하루도 즐겁게 지내고요. 또 내일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